티켓이 오픈되면 1초 만에, 아니 0.5초 만에, 아니 가끔은 0.1초 만에 매진. 안녕하세요, 동캣플렉스의 동캣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가 환영해주는 이곳, 바로 강릉역입니다. 저는 주로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여기 기차역으로 왔어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한때는 어린이들에게 우주로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로망을 선사해주던 기차. 설레이던 대학생의 첫 MT를 떠나기 위해 청량리역에서 올라타던 바로 그 기차. 지금은 교통체증 없이 순식간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버린 우리의 소중한 기차. 근데 단순한 이동수단 말고 관광을 위한 기차들도 있어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열차에 대한 소개와 꿀팁,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까지 제가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강릉역으로 온 이유는 제 기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열차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바로 기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 코앞에서 오션뷰를 볼 수 있는 엄청난 놈, 진짜 환상적인 전망, 호텔로 치면 5성급 뺨치는 뷰를 가진 녀석, 동해안을 따라서 힘차게 달리는 바다열차예요. 이 바다열차의 첫 번째 장점은 철도의 환상적인 노선인데요. 이 철로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모든 철도 중에 해변과 가장 가깝습니다. 와, 바다가 눈앞에 있네. 하늘도 눈앞에 있어. 모래사장도 눈앞에 있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더위와 추위를 피한 채 열차 안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풍경,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거기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점, 일반적으로 기차는 운행 방향이나 역방향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 바다 열차는 전좌석이 창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넓은 통창 스크린을 통해서 상영되는 3D 열차 동해바다. 바다 열차에서 절찬 상영 중, 그리고 창문의 크기도 일반 열차에 비해서 훨씬 더 큰 IMAX 스타일.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를 볼 수 있는데. 진짜 지겹게 볼 수 있어요. 강릉역, 정동진역, 목포역, 동해역, 수암역, 삼척해변역까지 향하는 노선, 어느 쪽 방향이든 일부 구간만 제외하면 넓게 펼쳐진 바다를 접할 수 있어요. 와, 멋있다. 근데 여기가 어디야? 이제 바다 열차의 세 번째 장점, 구간별로 그리고 장소별로 친절하게 안내 방송을 해주세요. 지금 출발하면 눈앞에 정동진의 멋진 풍경이 펼쳐지니까 놓치지 말고 감상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 방송이 나오니까 탑승객 입장에선 굉장히 편리하겠죠. 거기다 이 열차 여행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들어줄 네 번째 장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차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일단 탑승객들에게 문자를 받는데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그 사연을 직접 읽어줘요. 어렸을 때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에 메시지 보내던 느낌. 누군가에겐 이문세 아저씨, 누군가에겐 이적 형님, 좀 어린 분들은 가수 유나씨로 기억할 수도 있는데, 암튼 그런 DJ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따뜻한 음성의 승무원분이 차분하게 사연을 읽어주세요. 우리 건강할 때 좋은 시간 많이 보내자. 멋진 앞날에 좋은 추억이 되길. 엄마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엄마가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아 엄마, 쪽팔리게 저런 걸 왜 보냈어? 왜? 재밌잖아. 사연에 나온 우리 아들이에요. 가끔씩 주책 맞고 가끔씩 쪽팔린 게 여행의 묘미. 좀 오글거리지만 지나고 나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다 퀴즈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 문자로 정답을 제출한 다음에 정답자를 추첨, 당첨되면 선물로 과자 세트까지 증정해주세요. 로또 당첨 발표만큼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시간.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뒷자리 파리파리님 당첨되셨으니까 매점칸으로 오세요. 와 당첨이다. 근데 이 열차에 매점칸이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바다열차의 다섯 번째 장점, 매점칸과 가족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간단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군것질거리를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땐 꼬마아이 한 명이 매점에서 음식을 주문 중이었는데 언니, 주스 하나랑 사이다 하나 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 색칠 공부할래요? 제가 꽤나 많이 놀랐던 바다열차의 여섯 번째 장점, 여기가 무슨 특급 호텔도 아닌데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어린아이에게 색칠 공부 그림이랑 색연필도 대여해주시고, 심지어 플랫폼에서 내린 다음엔 여행이 재밌었냐고 웃으면서 챙겨주시는 센스까지. 티켓 가격이 비싸겠지. 객실 등급은 특실, 일반실, 프로포즈실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특실은 16,000원, 일반실은 14,000원, 프로포즈실은 5만원. 제 생각에 관광상품으로 그다지 비싼 편도 아니에요. 거기다 이 열차의 아주 큰 장점이자 일곱 번째 장점,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항상 매진이 된다는 거. 정말 티켓이 순식간에 팔리는데, 즉 열차의 인기 덕분에 고레일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한테도 도움이 됐던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열차. 그럼 이용 꿀팁 내놔. 더 이상 꿀팁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루돌프가 끄는 썰매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지만 이 열차의 운영은 중단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기 많은 기차가 도대체 왜 갑자기 운행 중단이
됐는지 너무 궁금해지죠. 그 원인은 바로 노후한 열차의 교체가 필요했던 거. 제가 이 기차를 타던 날 이미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열차 교체 비용을 놓고 코레일과 지자체 간의 협상이 틀어졌습니다. 열차 교체에 130억이 드는데 저희 코레일이 절반 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열차로 관광 수요가 발생하는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에서 부담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강릉은 예산이 부족해서. 삼척도 돈이 없어요. 동해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연장을 거부했던 거죠. 아니 이런데 관광 예산 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지자체의 주장에 따르면 관광 컨텐츠가 부족했던 과거에 비해서 다른 놀거리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 바다 열차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여행 중 꽤나 다녀본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바다 열차는 대체제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놈이 한국의 기차 여행 상품 중에서 가장 실속 있고 접근성 좋고 까놓고 말하면 지자체와 나라에서 만든 관광 상품 중에서 아주 드물게 제대로 정착한 훌륭한 관광 아이템이었어요. 에이, 서해 쪽에도 받아볼 수 있는 열차가 있던데 그거 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서해 쪽에도 관광 열차가 있죠. 바로 이름도 멋있는 서해 금빛 열차. 과연 이놈이 사라진 바다 열차를 대체할 수 있을지 제가 직접 한번 탑승해봤어요. 열차 외관은 동해 바다 열차보다 오히려 더 근사한 느낌. 1호차부터 5호차까지 5개의 객실 칸으로 구성됐는데 열차마다 테마 색상을 다르게 하면서 개성도 살려보려고 했어요. 그럼 이 열차도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 열차 내에 무려 조교 카페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매점도 버려진 채 운영 중단. 방송이나 사연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은 방송 장비 역시 방치된 느낌. 괜찮아. 바다만 볼 수 있으면 되잖아.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 열차의 치명적인 단점, 이름은 서해 금빛 열차인데 바다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무지하게 짧아요.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운행하는 구간 중에 바다가 잘 보이는 건 군산 쪽의 코스 잠깐이 전부. 그럼 요금은 좀 더 저렴해? 안타깝게도 운행 구간이 길기 때문에 비용은 오히려 더 비싼 편. 장점은 없어? 당연히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서쪽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들판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다른 기차 타고 가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점이 아닐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금빛 열차에만 있는 찐 장점은 바로 국내 유일, 아니 세계 유일의 장점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객실, 바로 누워서 갈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침대 칸이라도 있어? 그건 서양식이고 한국인은 눕는다 하면 뭐다? 온돌이다. 바로 뜨끈한 온돌마루실이 있어요. 6인 정원의 온돌에 편하게 앉아서 또는 누워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 당연히 신발은 밖에 벗어놓고 들어오는 시스템. 앉을 수 있는 좌식 의자, 옷을 걸 수 있는 공간, 신발을 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온돌 바닥으로 구성된 놈. 거기다 온돌마루 칸의 창문 크기 역시 아이맥스 수준. 방 안엔 컨센트도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 편하게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온도 31도의 뜨끈한 바닥에서 등을 지지는 기분이 아주 쏠쏠한데 피곤한 분들은 여유있게 낮잠을 청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온돌 마루실은 일반 객실과 다르게 승차 요금 외 별도의 3만원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거기다 온돌 마루실 하나당 최소 예매 인원이 3명, 그러니까 1명이 타건 2명이 타건 최소 3명의 티켓 값을 지불해야 돼요. 괜찮아. 돈 좀 쓰고 특별한 경험 좀 해보지. 바로 티켓 구매하자. 그렇게 간단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티켓이 오픈되면 1초 만에, 아니 0.5초 만에, 아니 가끔은 0.1초 만에 매진.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 서해 금빛 열차 온돌 마루실을 예약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서해 금빛 열차는 일주일 중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운행을 하는데요. 오전에 용산에서 출발하는 하행선, 오후에 익산에서 출발하는 상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돌 마루실은 정확하게 열차당 9개가 있어요. 그럼 티켓은 언제 오픈해? 탑승일 기준 한 달 전 오전 7시에 오픈. 아침형 인간만 티켓팅에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본인이 이 열차를 탑승할 날짜를 정했다면 정확하게 한 달 전 오전 7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앱을 열어놓고 대기하다가 6시 59분 59초가 되기 약간 전 앱의 메뉴에서 관광상품 서해 금빛 열차 메뉴로 들어갈 준비를 하신 다음에 7시가 되면 바로 인원 선택, 그리고 온돌마루실 좌석 선택까지 순식간에 클릭하셔야 티켓을 끊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진행했는데도 티켓을 못 끊었어. 맞아요. 워낙 티켓이 빠르게 팔리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 손가락이 미끄러지면 예매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위한 또 한 가지 꿀팁. 용산에서 출발하는 하행선보다 익산에서 출발하는 상행선의 티켓은 매진 타이밍이 조금 더 느리고 가끔씩 꽤 오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좀 느린 분들은 익산이나 군산에서 출발하는 상행선 열차의 온돌마루실 티켓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죠. 오후에 출발하는 이 열차는 서해로 떨어지는 태양의 근사한 노을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 명이 함께 방 안에 둘러앉아서 간식도 까먹고 잡담도 하면서 여행지까지 이동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객실 사이 위쪽은 훤히 뚫려 있으니까 양옆의 객실 대화가 적나라하게 들리긴 해서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되진 않습니다. 언니 회비 2만원 덜 냈어. 내가 그날 밥값 낼 때 2만원 더 줬는데. 그 밥값은 원래 술 먹느라고 2만원씩 더 거둔 거고. 알았어 줄게. 여기 5만원. 2만원만 주면 된다니까. 3만원은 내가 아메리카노 한 잔씩 쏘는 거야. 아이고 참나 통도 크시네. 그렇게 큰손 아주머니와 함께 여행하는
느낌으로 저 역시 특색 있는 열차를 경험했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올라오는 뜨끈한 온돌 열차, 이색적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앉아서 일도 좀 하고 멀리 펼쳐진 평야도 보고 미리 챙겨온 달고나랑 오란다까지 간식으로 먹고 무엇보다 허리를 온돌 위에 지져주니까 여행 중에 쌓였던 피로를 찜질방에서 해소하는 기분. 그럼 바다 열차만큼 좋아? 직접 탑승해본 결과 동해 바다 열차와 솔직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 서해 금빛 열차는 절대로 단언코 동해 바다 열차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열차 내부의 프로그램, 승무원분들의 서비스, 다양한 놀거리까지 많이 부족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동해 바다 열차는 다른 열차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관광 상품이었단 얘기죠. 미처 타보지 못한 분들에겐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소식. 하지만 이미 열차는 떠나버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관광 열차는 5개. 오늘 보여드린 서해 금빛 열차, 동해 산타 열차, 백두 대간 협곡 열차, 정선 아리랑 열차, 남도 해양 열차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열차들도 영상에서 꼭 한 번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10수년을 달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바다 열차의 모습을 보면서 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전히 티켓이 전부 다 팔릴 만큼 인기가 좋은 이 열차를 왜 이런 식으로 떠나보내야 하는지 마음이 정말 씁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관광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 새롭다는 것들이 결국엔 굉장히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획일적인 미디어 아트, K-팝 마케팅, 향수를 불러오는 단순한 전시관들까지. 하지만 한시적으로 잠깐 반짝하고 마는 관광 컨텐츠 사이에서 바다 열차는 진정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똑같은 경험을 하는 여행 말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식을 즐길 수 있다면 여행의 행복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동해 바다 열차 언젠가는 꼭 다시 부활할 수 있길 바라면서 기차의 경적 소리와 철로의 근사한 추억만큼 좀 더 특별한 장소에서 로망 가득한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